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앤드류영 교수님의 머신러닝 강의의 첫 1주차 10번째 강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강의 내용은 여기 있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영어이다 보니 간략하게 한국어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gradient descent라고 한 것은 저 앞에 있는 강의의 어떤 코스트 펑션의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트 펑션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던 것이 이제 정답과 예측값들의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어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그 계산된 그 코스트 펑션의 값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변형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좀 현실적으로는 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제 어떤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컨셉에서 조금 확정한 개념들이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linear regression, 이제 선형 회귀를 이제 뭐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one variable, 그 베리어블이 하나인 거에 한해서만 먼저 이제 다뤄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봤던 코스트 펑션을 이제 J라고 뒀을 때,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파라미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걸 수 있고 하나는 절편에 해당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근데 코스트 펑션에 보면은 매개 변수가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서 두 개를 표현했지, 솔직히 뭐 다른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변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간단하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그 세타 제로, 세타 웬 두 개로 좀 간략하게 볼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트 펑션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 코스트 펑션을 이제 한 문장으로 아까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정답값하고 예측값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답값과 예측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 펑션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타 제로와 세타 원, 즉 절편과 기울기들을 변형을 해서 코스트 펑션을 이제 최소화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을 무슨 값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보통 어떤 랜덤 값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랜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을 0으로 다 준다라고 어떤 초기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정규 분포에 따르는 값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 뭐 딥러닝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뭐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등의 이제 개념 등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 어떤 시작값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초기화 값이 설정된 시작값을 통해서 이게 코스트 펑션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 다양한 이제 기울기들이 있고 여기 세로축을 보면은 이제 코스트 펑션의 값이 되고 이게 하나의 축들이 이제 매개 변수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뭐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제 3차원이 거의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차원이 되겠고 그래서 이 선형 회귀의 리니어 리그레션에 어떤 세타 제로 절편 세타 원 기울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코스트 펑션 매개 변수 하나 둘 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표시를 해보았고요. 좀 더 복잡한 함수식 같은 경우에서는 솔직히 그래프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3차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좀 그래프 차원에서 이제 이해하기는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3차원 그래프로 그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코스트 펑션이 이제 점점 더 작은 값이 되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가를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가장 전체 그래프에서 낮은 점이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미니엄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도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글로벌 미니엄인 반면에 여기는 로컬 미니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용어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글로벌 여기가 이제 로컬 이렇게 미니멈이 되는데 이게 저희 최종 목적은 글로벌 미니멈으로 이제 내려오는 게 최종 목적이고요. 하지만 이게 어떤 초기 값에 따라서 또는 어떤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해서는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최종 목적인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지 못해서 성능이 나빠지게 되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서는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는 좀 한계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강의를 보면 이제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식을 먼저 보시면 여기 콜론에 있는 이 꼴이 있는데 이게 할당, 어사이먼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뭐 저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꼴이라고 하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이제 같다고 표시하는 반면에 이런 어사이먼트 기호 같은 경우에는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에 이제 대입한다 라는 것으로 변형되겠습니다.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타 j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을 결과값을 이제 다시 대입해서 업데이트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repeat until convergenc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미니멈 한 지점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수렴하게 되면은 여기 글로벌 미니멈 한 지점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 끝 지점이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이 수렴할 때까지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세타는 세타 제로와 세타 원 두 가지만 이제 다뤘었죠. 그래서 J는 0과 1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 펑션에서 봤을 때 이 코스트 펑션을 이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 각각에 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하고 그 편미분한 결과값을 알파, 러닝 레이트 알파라는 곱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세타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상기시킬 용도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네,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고, 여기 코스트 펑션 J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세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코스트 펑션이 이제 아래로 이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3차원에 그린 것처럼요. 그러면은 이 코스트 펑션 J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여기에 이제 세타 값이 이제 왔을 때 세타 값이 여기에 왔을 때 이제 J의 값이 가장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타 값을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에 세타 값이 있다고 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울기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그 코스트 펑션 J의 기울기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J의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은 이 기울기의 값이 이제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양의 값의 기울기만큼 이 이제 세타 J에서 이 기울기를 구한 거에다가 러닝 레이트 알파를 곱한 것을 이제 빼주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있던 네 세타 J의 값이 1로 이동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 양수 값을 빼준 거기 때문에. 반면에 또 여기에 있는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수 값을 이제 러닝 레이트와 곱한 값에 마이너스하게 돼주면은 여기 있던 값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러닝 이 지점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 러닝 레이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가 0에 거의 수렴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여기에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코스트 펑션이 있을 때 여기 있던 값들은 결국 계속 이렇게 다가가게 되고 또 여기 있던 값들은 또 계속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레디언트가 양이나 음이냐에 따라서 점점 더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렇게 0에 가까운 지점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수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관한 내용이고요. 관련된 그 앞에 유튜브 앤드류 교수님 영상을 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를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제 한 번에 다 해야 이제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드로 작성할 때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세타 0을 업데이트하고 이제 세타 0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세타 1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결국 세타 제로가 업데이트 된 거에 따라서 이 전체 식이 또 바뀌어졌는데 거기에서 또 세타 1을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식에 있는 지금 세타 제로와 세타 1은 하나의 리니어 그 방정식에 있는 값인데 이게 따로따로 업데이트가 돼서 효과가 덜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세타 모든 파라미터들을 한 번에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한다. 이것이 좀 더 simultaneous 업데이트 하다. 그래서 성능이 좀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일단 한글로 제가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